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발신지가 캄보디아 국적의 콜센터였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최근 선거를 틈타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자영업자들에게 정치인이나 정당을 사칭해 예약을 한 뒤 술이나 음식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범행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캄보디아 국적의 콜센터로부터 걸려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업체 물품을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해 나중에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자가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노쇼 사기가 빈번하자 경찰은 이달부터 따로 통계를 집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사이버 기반 사기는 추적 단서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점 조직의 범행인 만큼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아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사칭 비대면 주문이나 대리 구매 요청 등엔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국내 전립선암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 인원은 2023년 기준 13만 5천 명으로 19년 대비 39% 급증했는데요. 국립암센터 논문에 따르면 전립선암이 올해 남성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 치료 시 완치에 가까울 만큼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주위 뼈나 림프선에 전이가 일어나면 5년 생존율은 34%에서 56% 사이로 확 떨어지는데요. 특히 고령 환자일수록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전립선암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의 전립선암 검진율은 18.6%에 그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올해 4월과 5월은 지난 3년 중 역대 최고 관람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들어 15일까지 관람객만 22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으로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입장권을 검표하기 위한 줄이 수십 미터 이어지고 청와대 본관 내부 관람줄은 대기 시간이 90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대선 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마지막 청와대의 모습을 직접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K-뷰티 열풍이 미용 의료로 확대되면서 국내 피부 미용 의원들이 주요 상권의 지도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과 홍대 상권에서 피부과 등 병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600여 곳으로 5년 전에 비해 28%가량 증가했는데요. 반면 이 상권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식음료와 소매점 매장은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 21% 줄었습니다. 수술과 회복 시간이 짧은 피부 시술이 호황을 이루면서 쇼핑이나 관광을 함께할 수 있는 명동과 홍대 등에서 미용 의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데요. 국내 피부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2019년 8만여 명에서 지난해 7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일부 유명 피부 미용 의원들은 아예 해외에 지점을 낸 곳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일보인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불황으로 충북 북부 지역의 제천 단양 소재 시멘트 생산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일 시멘트 단양 공장의 경우 생산 라인 6기 중 2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올해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요. 성신양회 단양 공장도 출하량이 같은 기간 30% 줄고 현재 소성로 5개 중 3개만 가동 중입니다. 출하량이 20%대 이상 감소한 건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올해도 건설 경기 불황으로 시멘트 내수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성로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